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잠자리는 찜질방 침대였습니다. 한 달에 90만 원. 식당 주방 보조로 버는 돈 전부. 아들은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보태라고 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용돈치곤 많다며 웃었죠. 그날 밤 저는 찜질방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은 검은 비닐봉지 하나. 손에 든 건 35년 된 낡은 통장 사본.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평생 바보였던 게 아니라 제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나는 김순덕 66세. 30년간 남편과 중국집을 했다. 주방에서 양파 썰고 짜장 볶고 설거지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5년 전이었다. 가게는 아들 이름으로 넘어갔다. 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쉬세요. 며느리 박수진은 덧붙였다.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나는 집에서 쫓겨났다. 아니 모신다는 명목으로 원룸 월세방에 들어갔다. 월 90만 원. 내 식당 주방 보조 월급 전에. 어머니 요즘 90이면 괜찮은 방이에요.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저희 전세 보증금 모으는 것도 좀 도와주시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나갔다. 아들네 가게가 아니라 다른 동네 중국집. 사장님은 물었다. 아주머니 나이도 있으신데 왜 이렇게까지 일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 일이 있어야 사람이죠. 매달 90만 원. 통장엔 단 한 푼도 남지 않았다. 전부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아들이 요구한 생활비 보탬으로 나갔다. 어느 날 수진이 전화했다. 어머니 저희 애 학원비 좀 보태주실 수 있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얼마? 50만 원이요. 어차피 어머니 월세는 저희가 내주잖아요. 그날 밤 나는 통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월세 내는 세입자구나. 그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가족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기로. 다음 날부터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은행에 갔다. 35년 전 남편과 처음 가게를 열 때 만든 통장. 당시 시댁에서 받은 목돈 3천만 원이 들어있던 그 통장. 이 계좌 아직 살아있나요? 은행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내 휴면 계좌로 전환됐지만 복구 가능합니다. 나는 서류를 작성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이 계좌 35년간 이자가 얼마나 붙었을까요?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월 복리 기준으로 약 1억 2천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날부터 나는 매달 90만 원을 쪼개기 시작했다. 월세 45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2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5만 원은 새 통장에 넣었다. 아들은 몰랐다. 며느리도 몰랐다. 내가 월세를 절반만 내고 있다는 걸. 집주인과 따로 협상했다는 걸.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방이 좁은데. 집주인은 걱정했다. 괜찮아요. 대신 1년치 한꺼번에 낼게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아들은 어느 날 전화했다. 엄마 저희 전세 보증금 2천 부족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얼마? 2천이요. 어머니 적금 있으시잖아요. 나는 웃었다. 적금? 나 적금 같은 거 없어. 수진이 전화를 빼앗았다. 어머니 30년 식당 하셨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전부 너희 아버지 병원비로 나갔어. 전화는 끊겼다. 그날 밤 나는 은행 앱을 켰다. 휴면계좌 복구 완료. 잔액 1억 2,340만 원. 나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손에 든 건 계약서였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뭔데? 요양원 입소 동의서요. 나는 숨이 멎었다. 요양원? 수진이 옆에서 말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도 바쁘고 애들도 학원 다니고 요양원이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월 입소비 150만 원, 그리고 보증금 500만 원.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아들이 대답했다. 어머니 월급이랑 국민연금 합치면 되잖아요.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내 월급은 90이야. 연금은 30이고. 그럼 120인데 어떻게 150을 내? 수진이 비웃었다. 어머니 저희가 30은 보태드릴게요. 그 정도면 효자 아들 아니에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나를 짐으로 본다는 걸. 30년 식당 5년 주방 보조. 그 모든 시간이 이들에게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걸.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 요양원 안 가.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안 간다고. 수진이 소리쳤다. 어머니,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희가 모실 형편도 안 되고 어머니 혼자도 위험하잖아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보고 말해. 아들이 받아들었다.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뭐예요? 35년 전 시댁에서 받은 3천만 원. 그 돈으로 개설한 정기예금 통장 사본. 그리고 현재 잔액 1억 2천만 원.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이 돈이 왜 지금 나와요? 왜 숨기셨어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숨긴 게 아니라 잊고 있었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 돈으로 뭐 하실 건데요? 나는 웃었다. 내 인생.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절대 예상 못할 곳으로 향했다. 3일 후 아들이 다시 전화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잖아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여행 중이야. 여행. 그 돈으로요? 응. 내 돈으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그 돈 저희 전세 보증금에 보태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나는 웃었다. 내가 언제? 전화는 끊겼다. 나는 제주도 바닷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 손에 든 따뜻한 커피. 30년 만에 처음 마셔보는 여유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남편과 처음 식당을 열던 날. 그때 시어머니가 건넨 봉투. 순덕아, 이건 너희 둘 몫이야. 가게 잘 되면 나중에 애들 학자금으로 쓰고. 나는 그 돈을 남편 몰래 예금했다. 남편은 술버릇이 있었고 가게 돈을 자주 빼돌렸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참았다. 언젠가 쓸 날이 있겠지. 35년이 흘렀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가게를 물려받았다. 그리고 나는 월세 90만 원짜리 방에서 주방 보조로 살았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지킨 돈은 나를 위한 거였구나. 다음 날 나는 부동산에 갔다. 작은 원룸 하나 사고 싶은데요.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5천 정도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현금이세요? 네. 계약은 일주일 만에 끝났다. 작지만 햇살 잘 드는 방. 월세 없이 내 이름으로 된 집. 나는 그 집 열쇠를 들고 아들에게 전화했다. 나 이제 요양원 안 가도 돼. 아들이 물었다. 무슨 소리예요? 집 샀어. 내 돈으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 어머니, 그럼 저희 전세는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너희가 벌어서 해. 그날 나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 문을 잠갔다. 한 달 후 아들이 집 앞에 나타났다. 손에 든 건 과일 바구니였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나는 문을 열어줬다. 아들은 작은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괜찮으세요? 응, 내 집이니까.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나는 차를 끓이며 물었다. 무슨 일 있니? 전세 계약 깨졌어요. 보증금이 부족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를 따라줬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돈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엄마,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야지. 내가 30년 식당 하면서 배운 거야.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손주들 생각은 안 하세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손주 생각하면 너희가 해야지.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전화를 끊었다. 아들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됐어. 이제 가봐. 아들이 나간 후 나는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35년 전 남편과 처음 가게를 열던 날 쓴 글. 오늘부터 우리 가족의 시작이다. 이 돈으로 아이들 잘 키우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여행도 가고 싶다. 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줄을 적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의 시작이다. 나는 지금 66세. 월세 90만 원으로 살던 방에서 나와 5천만 원짜리 내 집에 산다. 남은 돈 7천만 원. 그중 3천은 내 노후 병원비로 4천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쓸 거다. 가족들은 아직도 전화한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내 인생의 첫 월급은 66세에 받은 자유였다. 당신이 참아온 시간이 아깝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신을 위해 쓰세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